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 울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명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이란 지명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비밀을 품고 있는 1700여 년 전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시산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시산국의 비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울산 시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 해답은 울산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1700여 년 전 울산 시민의 그릇입니다. 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다양한 토기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 같은데 도대체 원삼국 시대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이 토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원삼국 시대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삼국 시대라는 거는 기원 전후부터 삼국 시대잖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만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해가지고 마한은 이제 백제 땅이고, 그다음 변하는 가야 땅이고, 이제 진화는 신라 땅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없어요. 그런데 고구려도 우리 역사에 넣기 위해서 원삼국 시대라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이제 고구려, 초기 백제, 초기 신라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원전 이전, 기원전 한 4, 5세기부터 뭐 기원전 그때까지 이제 주로 이제 그 시대를 원삼국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울산은 진안 땅에 속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사만의 진안입니다. 아, 여기 원삼국 시대 진안 때 토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토기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토기는 보다시피 이제 오리 모양 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파수보라고 그래가지고 손잡이가 있는 보. 저런 이제 토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저기 이제 청동솥. 청동솥. 우리가 보다시피 뭐 이렇게 밥에 먹는 솥이 아니고, 일종의 향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기로서 이제 뭐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청동솥이 이제 당시에 이제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어쩐지 솥이라고 하면 다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세 발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렇죠. 이제 손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도 3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볼 때 많이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서 이제 그 부족장, 그 당시에도 그 부족 국가 시대니까 그런 이제 왕실이나 뭐 거기서 그 제기 의례용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용도로 아마 썼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토기들이요, 어디서 출토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울산시 울주군 웅천면 대대리 지역, 특히 하대마을 거기서 나온 이 이제 출토물입니다. 고대인들이 미개할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잘생긴 청동솥과 녹슨 화살촉은 요즘 시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길래 청동솥이 나오고 초기철기 시대 유물이 나오고 당시 그곳은 굉장히 발전했던 곳인가 봐요.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이 길어요. 이제 그 대대리라는 곳이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 절이 마을인데 그 뒤에 이제 금단 환호도 거기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많은 그 고대 시대의 그 요새도 있어, 요새 흔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물이 그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옛날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어떤 그 부족 국가가 있었고 그곳에 귀족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포구가 있었고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시산국이다. 우시산국, 울산의 그 모체가 되는 우시산국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우시산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시산국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울산 최초의 도시 우시산국의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시산국 유적으로 가는 길이죠. 정말요? 보다시피 지금 이제 이 돌 무너진 흔적이 있잖아요. 네. 이 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돌이 보세요. 큰 돌이 막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 이 돌이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래 된 돌이 아니고 이 이제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래 담장을 쌓은 게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제 쭉 보호를 하고 있는 담장돌입니다.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중요한 무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죠. 왕릉이 왕릉! 있어요. 예. 우와! 왕릉일 수 있습니다. 왕릉이 이곳에 예, 예. 기대되는데요? 가볼까요? 예, 가봅시다. 전설로만 여겼던 우시산국의 유물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이 돌무덕인 17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울산 시민의 무덤인데요. 이 정도 큰 무덤을 만들려면 굉장히 권력이 세거나 부자였겠죠? 신비로움마저 감도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돌무더기는 뭔가요? 예, 보다시피 이제 이 돌이 뭐 추정하면 한 10,000개 이상 예, 돌을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요런 무덤이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고구려 수도 환도성 있고 국내성 있잖아요.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서울에 가면 석촌동 그 강동구 석촌동에 가면 몽촌토성 있는 예, 거기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 가면 이런 무덤이 똑같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강 이남면 남쪽에 그 이남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이제 서기 400년 광개도 대왕이 이제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도울 때 온 고구려 장군이 전사해서 이게 묻혔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 돌무덤이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전에 옛날에 제가 아는 거에도 한 5개 됐고 옛날에는 뭐 10몇 개, 20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신라 경주감 왕릉 있잖아요. 그같이 옛날에 이게 쭉 이런 게 있던 그 우지산구의 왕릉 지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우시산국 그 나라가 꽤 큰 나라인가요? 아, 큰 나라죠.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이제 그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강해가지고 뭐 이 철기가 많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철기병, 말 타고 갑옷 뭐 등등 뭐 엄청난 그 무기를 가진 나라가 돼서 신라가 그 나라를 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 신라 그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삼국에 대해서 뭐 그럴 정도로 이 강한 나라에 그 중에 아주 가장 힘센 왕의 그 기념해서 이 모신 그 무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1700여 년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돌무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번성한 도시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옹촌면 대대리에서 청동솥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시산국의 번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울산의 과거도 화려했겠죠? 유적이라고 하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데요. 주변에는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이걸 누가 유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예, 예. 그래도 엄연한 유적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발굴이 안 됐고 정확하게 이제 그 저쪽에 그 중대마을부터 저 아래 저리까지 거의 약 한 수킬로미터에 걸쳐가지고 이런 유물 유적이 쭉 나왔어요. 뭐 환두대도라든지 뭐 장신구라든지 뭐 토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우리 그 청동 솥도 나오고 오류 모양 토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 유적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니죠. 바로 우시산국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살면서 남긴 생활 흔적이며 그다음에 이렇게 고분 흔적 뭐 그런 흔적들이 됩니다. 우시산국은 왜 이곳에 정착을 했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시산국의 출토물을 볼 때는 이게 큰 하나의 무역을 했던 것이다. 국제 교역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출토물을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이 회합강이 흐르잖아요. 이 해안강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래 수심이 높았고 또 주변에 이래 하천에 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어요. 그때 이제 바다에서 그 돛담배가 범선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와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교역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 배는 또 황해를 건너서 저 중국도 가고 또 일본으로 또 가고
그런 자체가 나왔어요. 그런 대단하고 번성했던 우시산국이 그럼 왜 멸망한 거예요? 그 이제 멸망 얘기를 하자면 거도 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도 장군이 이제 삼국 사기 그 열전에 보면 거도 장군 그 열전에 그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 거도 장군이 이제 골머리를 앓던 굉장히 이제 우시상국에 대해서 신라가 이제 골치를 앓다가 이제 거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마기 또는 마희 또는 이래 마숙이라 그래요. 그 놀이가 뭐냐니까 말을 타고 노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어서 우시상국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신라 군들이 가끔 왔어요. 말을 타고 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해를 안 주니까 뭐 이래 막 통과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말 군단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 우시상국을 쳤어요. 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우시상국이 일시에 이제 그 불타면서 이제 그 나라 하대지역이 망하고. 경남 양산의 우불산입니다. 이곳엔 1700여 년 된 신사가 있습니다. 울산 고대인들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던 곳이죠. 우불신사라고 합니다. 오, 여기에 진짜 신사가 있네요. 예. 그 우불신사라고 돼 있잖아요. 우불신사. 우불신사라고 적혀 있어요. 예, 이 산이 우불산입니다. 이 우불산. 밑에 모셔두는 곳이 있는데 예.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신을 이제 우불산의 그 산신을 모시죠. 모시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우시상국의 그 신입니다. 국신입니다. 국신, 나라신. 그래서 이 신사의 역사는 그 20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산이 이제 우리가 우불신사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는 조선 10대 명산 대천사 중에 한 개가 됩니다. 그 이제 10대 조선 명산 10대 신사가 이제 중에 영남에는 문경 주월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우불산 와. 두 개죠. 그래 두 신사지요. 그래서 이 신사는 나라에서 항상 조선시대에 늘 그 향대라고 가지고 이제 촛불 향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울산 고을에 울산 보사가 와서 제사를 지내요. 항상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에 보고를 하고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시산국이라고 하면 실제 존재했던 나라일까, 전설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와, 정말 우시산국이란 나라가 존재했구나 증명하네요. 아, 그렇죠. 그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그 유적 박물관 유적도 있고 우리가 은행인 적수증도 보았고 그다음 하대 그 고문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인 또 유적, 이거는 지금까지도 향불이 꺼지지 않고 내려온다. 그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시상국의 존재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또 숨겨진 비밀이 더 많이 있어요. 적석총과 우불신사, 대대리고분과 청동솥. 1700여 년 전 울산의 흔적인데요. 우린 너무 무심하게 이들을 방치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울산의 뿌리 우시산국을 다시 조명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시산국이 울산에서 시작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우시상국이 이제 울산의 그 근원이고 시작이 된 곳이 여기인데 그 강한 기상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산업 참 국가로서 또 우리 문화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이 지명의 어원을 찾아 떠나본 하루였는데요. 네, 울산이라는 지명의 시초인 우시산국에 대해서 알아보니 당시 울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지역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울산의 저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는데요. 큰 잠재력을 가진 울산의 미래는 정말 희망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울산 화이팅!